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토방 아저씨예요.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말아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께 영상 끝까지 잘 봐줘요. 첫 번째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 대 라이프치히예요. 먼저 홈팀 브레멘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시즌 성적 4승 3무 8패로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슈. 중위권 최하위로 강등권 팀들과의 거리도 멀지 않고 다행히 이번 시즌 홈에서 4승 1무 3패로 성적이 괜찮아요.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센터백의 결장이에요. 분데스리가 매치데이 16을 앞두고 브레멘의 스쿼드 상황이 좋지 않슈. 우선 주장 프리들이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베르너 감독의 발표가 있었지만 밀로스 벨코비치와 니클라스 스타크의 탈락이 예상된다는 나쁜 소식도 있었슈. 프리들은 처음에 1월 복귀가 예상되었던 선수고 만약 이 4명이 모두 결장하게 된다면 브레멘은 안토니 정을 제외하고 펠릭스 아구만이 사용 가능한 센터백이에요. 두 번째로 볼 건 오버메이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즌 거의 매 경기 오버를 만들어 낼 정도의 득점력을 갖춘 팀이었슈. 이번 시즌도 거의 모든 경기에서 오버였으며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팀이라 항상 경기가 재밌슈. 득점왕 필크루그가 떠나면서 득점력이 조금 약해졌지만 경기당 1.5득점으로 평균은 해줬고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당 평균 3.389리 발생해요. 마침 리그 2경기 연속 2골을 넣으면서 득점력도 회복되었고 강팀인 라이프치히 상대로 내려앉으면서 수비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공식 경기 4연승이에요. 11월 6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한 팀은 12월에 전승이고 시즌 성적 10승 2무 3패로 리그 3위예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챔스 16강 확정을 했슈. 라이프치히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그래서 12월이 여유롭슈. 분데스리가는 다른 리그와 다르게 선수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정이 빡빡하지 않아요. 일부 리그 팀이 18개라서 상대적으로 시즌이 짧고 일정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라이프치히는 조별리그 4차전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전반기 마지막 일정에 대비했고 그래서 4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선수들이 지친 기색 없이 폼을 유지했슈.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라이프치히의 제공권 싸움이에요. 센터백 3명 모두 장신 공격수 상대로 고전하는 편이에 클로스터만, 시마칸, 루케바 모두 멀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들이고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슈. 빠른 발이 장점이지만 190cm의 거구들 상대로는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며 고전하는 경우가 있슈. 물론 공중볼 싸움이 치명적인 약점은 아니지만 상대가 워낙 공중볼 싸움을 잘하는 팀이니 주의가 필요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레멘이 홈팀이라면 원정팀이 미넨이어도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에요. 홈에서 골도 잘 넣고 팬들을 뜨겁게 만드는 분위기가 이슈. 그러나 3백을 사용하는 팀에서 주축 센터백 3명의 결장이 유력해요. 추천픽은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 대 발렌시아예요. 먼저 홈팀 라요 바이에카노는 득점력이 하락하고 있어서 고민 중인 상황이에요. 가르시아는 팀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라울 대 토마스의 기대에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방 압박으로 중하위 팀을 괜찮게 상대하는 스타일이고 상대 팀도 원정에서 약하긴 하지만 라요 바이에카노가 다득점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라고 보여요. 다음 원정 발렌시아 팀은 세비야를 원정에서 2대1 점수로 승리한 뒤에는 리그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후반에 골을 허용하는 패턴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강도 경기로 인한 원정 피로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도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5번의 대결에서 3번의 무승부와 2번의 패배를 기록 중인 상태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요 바이에카노 팀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발렌시아의 원정 경기력이 많이 인상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라요 바이에카노의 최근 득점력이 아주 안정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방 압박 전략으로 여태 중하위권 팀들을 괜찮게 상대해온 모습을 보여줬슈. 추천픽은 언더예요. 세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예요.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수비진이 투지와 활발함을 아주 괜찮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100% 해결이 안 된 모습이에요. 지난 주말 치른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맞대결에서도 무려 24회 슛을 기록했으나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4위 슈투트가르트와의 승점 차이도 5점으로 벌어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도 위험 신호가 켜졌슈. 이러한 상황에서 에딘 테르지치 감독의 입지 역시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팀 내 불화설까지 흘러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진 도르트문트가 리그 하위권인 마인츠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예요. 브란트와 로이스의 조합이 크게 시너지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아데에미의 부재로 인해서 대체 선수 부재도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마인츠의 슈팅 대비 결정력이 가장 안 좋은 수준이며 도르트문트가 최소한의 득점 경쟁에선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음 원정 마인츠는 결정력 부재 때문에 하이덴하임에게 0대1의 점수로 패배를 한 상태예요. 슈팅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유효 슈팅 비율이 제일 낮아서 실질적인 공격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 마인츠는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많았슈.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헤더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던 이재성 역시 10라운드 이후 공격 포인트가 멈췄고, 최근 2경기 연속 교체로 나서고 있는 이재성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리그 3호 골을 노리고 있슈.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격력이 살짝 부족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수비진의 활발함과 마인츠의 낮은 유효 슈팅 비율 및 효율이 팀에게 안 좋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최소한의 득점 경쟁에선 도르트문트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추천픽은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헤타페예요. 먼저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은 지난 주말 빌바오 원정에서 패배한 모습을 보였슈. 홈에서는 연승을 연결해 가면서 안정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최근에 바르샤와 빌바오에 연속으로 지게 되면서 지로나와 레알에게 선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비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선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긴 했지만 10일 동안의 휴식 기간에 들어가게 되며 이번 주 일정에서 연승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모라타, 데파이, 그리즈만, 리노를 선발로 앞장 세워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돼요. 다음 원정 헤타페 팀은 세비야 원정에서의 승리로 연승하는 것에 성공을 하며 시즌 가운데 제일 괜찮은 성적인 8위로 올라선 모습이에요. 원정 경기인 것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을 완벽하게 이기게 되며 팀의 저력을 입증이 된 상태예요. 그린우드의 공격 참여와 마요랄의 득점으로 팀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준 모습이었슈.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타페 팀은 알더레테가 징계를 끝내고 이 경기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다른 센터백인 두아르테가 결장을 한 상태예요. 헤타페가 수비로 저항할 수 있긴 하겠지만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AT 마드리드는 모라타와 그리즈만의 활약을 통해서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추천픽은 언더를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배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